안녕하세요. 달려사입니다. 자, 참 오랜만에 또 녹방을 이렇게 또 찍게 되네요. 지금 시간은 새벽 6시 43분, 오늘 12월 10일입니다. 지수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저도 거의 잠을 못 자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윤 대통령 그 계엄 사태 때문에 거의 몇 날 며칠 동안 거의 조금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번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자, 저번에가 한 이쯤 됐었어요. 그죠? 저번 제가 방송 올렸을 때가 이쯤 됐었고요. 이쯤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저번 방송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바로 그 전 방송이니까요. 이 신호는 주식이 더 내려간다는, 코스닥 지수가 더 내려간다는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 보면 약간 내려가는 척 하다가 살짝 올리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 살짝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살짝 올리는데,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차트를 보는 사람? 글쎄요, 차트를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조금 그렇고요. 저는 그냥 그림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차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다른 전문가들이 차트 용어를 쓰면 전 잘 몰라요.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추세선을 끊는다든지 이런 것도 전 잘 못합니다. 그냥 저는 그냥 그림을 봅니다. 그림. 그래서요.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척을 하잖아요. 그죠? 보통 차트 보는 사람들은 이제 표현을 할 때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근데 이 기술적 반등이라는 말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하락한 거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을 했다는 거는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기술적 반등을 한 다음에 다시 내린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술적 반등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린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좋아하지 않고요. 어쨌든 간에 살짝 올라가는 척 하면서 사실은 결국에는 자,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죠? 내려갔고요. 자, 내려가는 상황이고, 제가 일단은 12월 2일 날 이제 그 리딩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 이 날이 12월 2일이거든요. 제가 자, 그 카톡방 분들한테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이때가 12월 2일이죠. 자, 역시나 지수 안 좋은 건 예상을 했고, 조정이 사실 거의 끝나는 타임이긴 한데, 지금 국내 뉴스가 너무 안 좋다고. 그러니까 뭔가 조금 불안했던 거예요. 이게 지수가 조정이 거의 끝나는 타임이긴 한데, 뭔가 방향을 좀 돌려야 되는 어떤 이제 모멘텀이라죠.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상황 자체가. 왜 그러냐면 금리 문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 지금 다 무너졌죠. 다 무너졌고요. 이제 자영업자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너질 것은 이제 회사밖에 없어요. 회사 직원들. 이제 월급을 타서 일을 하시는 분들, 이제 거기밖에 무너질 데가 없어요. 지금 사실적으로. 근데 지금 국내 기업들 다 전부 부도날까봐 벌벌 떨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IMF보다 더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상황 자체가. 그러면 빨리 이게 외환이 이게 안정화될 때까지 솔직히 회사에서 조금 발빠르게 움직여줘야 돼요. 움직여줘야 되고, 구조조정을 시작한다든지 좀 약간 움직여줘야 조금 뭔가, 회사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안 좋은 소리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거의 부도나기 일부 직전의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상황이. 그럼 이제 구조조정 시작하면서 회사 다니는 분들 이제 실업자 시작될 거고, 자, 지금 달러 환율을 보면 제가 12월 2일 날 말씀드렸죠. 1440원 한 번 더 찍으러 갈 태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길 뚫으면 이제 1500원대까지 가는 거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순간입니다. 그래서 엄청 걱정스러운 거예요. 뭔가 모멘텀이 너무 없어요. 이게 조정이 끝날 타임이긴 한데 뭔가 모멘텀이 없고, 그래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뭔가가. 그래서 이제 조금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만 좀 있어도 조금 다행이라고 본다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뭔가 불안한 게 이제 12월 3일 날 새벽에 터졌어요. 그죠? 새벽에 터졌습니다. 새벽에 터졌고요. 다시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를 보면, 자, 이때 당시에 제가 찌르는 거라고 했죠. 이게 더 내려가는 어떤 신호다. 그 전 방송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참고를 하십시오. 자, 이게 더 내려가는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어제도 코스닥 지수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고요. 제가 이제 어제죠. 어제 제가 지수를 조금 아랫단을 조금 잡아놨거든요. 자, 아랫단을 잡아놨는데 이 밑에 포인트가 얼마냐면은 613 정도 됩니다. 613 정도. 자, 좀 여기를 좀 바닥으로 만들어서, 자, 613 여기거든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지금 거의 다 왔는데 이제 여기를 좀 바닥으로 만들고 방향을 좀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조정이 다 온 건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때는 여러분 제가 그 전 방송 보시면 이때는 이거는 더 내려가는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지금 지수가 되게 안 좋아요. 지금 안 좋은데 이제 지금은 지금 거의 바닥이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조금 어떤 희망을 드리자면 지금은 거의 바닥이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 뭐 알고리즘 이런 게 막 뜨잖아요. 뜨면 막 여러 전문가들 막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뭐 주식 더 내려가니까 뭐 팔아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희망이 없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많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 사실 이때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사실 이때. 너무 늦었어요. 지금은 벌써 이렇게 내렸잖아요. 그죠? 내렸기 때문에 늦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기에는 늦었어요. 늦었고, 지금 늦었고, 이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의 바닥은 다 왔다는 거예요. 다. 자,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면, 자, 613, 아까 613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613. 자, 613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를 조금 이제 바닥으로 만들고, 이제 바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자, 바닥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요. 자, 지금 사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계엄 사태 터지고 나서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지금 거의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다. 그죠? 뭐 하야를 하든 탄핵을 하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정치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하는 사람이고요. 또 이랬던 저랬던 방송을 조금씩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송하는 사람은요. 이 정치적인 색을 절대 개인적인 생각을 나타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정치색이 없습니다. 왜곡하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계엄 사태 터지고 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제 탄핵이 되든 하야를 하든 이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실 차기 대권 주자는 거의 사실 뭐 이재명 이제 그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보통 우리끼리 있을 때는 뭐 이재명 하니까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자님이 거의 확률이 되게 높죠. 이게 정권이 이렇게 바뀌면.
그 이때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시점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막 하니 많이 할 때 좀 어지러웠어요. 어지러웠고 이제 문정부로 바뀌면서 이제 정권이 이제 안정화가 되는 거죠. 안정화가 되고 이제 주식이 이렇게 조금 많이 올랐거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고 이때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죠. 그죠?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윤통이 내려오고 나면 이제 뭐 이재명이 됐든 누가 됐든 뭐 이제 지금 뭐 어제도 보니까 뭐 이재명 관련주라든지 그런 이제 그 민주당에 관련된 의원들 주식들이 되게 많이 올랐죠. 예,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권이 바뀌고 다시 안정화가 되잖아요. 안정화가 되면 분명히 이게 지수가 방향은 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요. 그러니까 바닥이 일단 나오고 그 다음에 방향을 틀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뭐 신용을 졌다, 뭐 보유를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지금 던지는 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던지는 순간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조금 견뎌야 하는 구간. 힘들어도 좀 견뎌야 하는 그런 구간이다. 자, 물론 자, 613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밑에 단도 존재합니다. 밑에 단도 존재를 하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바닥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당연히 내가 뭐 맞추네 못 맞추네 이거를 떠나서 그죠? 그 떠나서 어디까지 내려가고 어디에서 방향을 돌리고 이게 참 중요한 거. 왜냐하면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뭐 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밑에 단도 존재를 합니다. 대강 읊어드리면 613 다음에는요 뭐 590 정도 되겠네요. 591 정도 됩니다. 591 정도 되고요. 뭐 또 당연히 그 밑에 단도 존재를 하겠죠. 근데 이제 이 정도 조정을 받았으면 제발 방향 좀 돌리고 바닥을 좀 만들어 준 다음에 조금 이제 위로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 뭐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의 바닥이죠. 거의 바닥입니다. 아무리 뭐 제가 이렇게 저렇게 봐도 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 왔기 때문에 지금 조정도 사실 코스닥 조정이 너무 심하죠. 이게 조정이 너무 심합니다. 환율도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환율 1440원 환율 한번 같이 보여드릴까요? 환율 이렇게 찍으면 나오나요? 안 나오네요. 이렇게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겁니다. 자, 원달러. 자, 원달러 이거고요. 제가 12월 2일날 자, 12월 2일날 자, 이날이죠. 1440원을 찍으러 갈 것 같다. 그죠? 자, 찍으러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날 바로 터지면서 1442원 자, 찍었습니다. 그죠? 찍었는데 제가 어저께 환율 얘기도 방에서 조금 했었거든요. 조금 했었는데요. 참 자, 이게 첫 번째 찍은 거고요. 지금 이게 두 번째에 가깝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참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이게 위험한 구간이고요. 이게 위험한 구간입니다. 지금 이 찍은 이 자리가요. 위험한 구간이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두 번째에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라고 보면 두 번째 이렇게 치고 올라가진 않습니다. 잘 이렇게 두 번째 치고 올라가진 않고요. 이제 다시 또 한번 이렇게 좀 꺾여줘야 돼요. 조금 꺾어주면서 조금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되고, 사실 환율은 그 1200원대, 제가 어저께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요.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은 그 1300원대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환율이요. 자, 환율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1300원대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1300원 제법 뭐네요. 아유, 멀구나. 이게 좀 멀구나. 어쨌든 간에 이게 조금 바로 치고 가기는 조금 힘든데, 뭐 치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내려와야 뭐 좀 진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우, 생긴 거는 바로 치고 가게 생기긴 생겼습니다. 근데 보통 두 번째는 잘 안 치거든요. 한 세 번째쯤 돼야 이래 치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 나라가 뭐 급박한 상황이고 안 좋은 상황이니 바로 치고 갈 수도 있죠. 바로 치고 가게 되면, 자, 여러분 보이시죠? 자, 여기입니다. 여기. 좀 공포스럽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수는, 자, 지수는 거의 바닥을 다 왔고, 좀 힘든 구간이지만 이 공포를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요. 지금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가 바닥이 나오면 이렇게 방향을 돌리기를 제발 이렇게 바라봅니다. 자, 오늘 하루, 자, 613까지 이제 또 뭐 보려고 하면 오늘 하루도 힘든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장 힘내시고요. 다음에 또 방송하게 되면 녹방 한번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